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폰은 소니 엑스페리아 XZ1, 모델명도 어렵습니다.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폰 다같이 한번 나란히 놔봤습니다. 아이폰 X, LG V40, 그 다음에 샤오미 포코폰, 홍미 노트 5. 예, 이처럼 저는 안드로이드 폰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여러 폰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제 소니 엑스페리아 XZ1입니다. 이 제품 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5만원에 어디서 구입했냐고요? T다이렉트에서 공시지원금을 엄청나게 때려주더라고요. 세컨폰 회선 유지용으로 하나 갖고 있던 SK텔레콤 모델 번호의 소니 엑스페리아 이 제품을 하나 받았습니다. 표준 요금제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기기값 55,000원인가 54,000원 정도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공기기만 받아서 유심만 끼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가지 스마트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소니 제품을 처음 써봐요. 처음 써보는데 뭐라 그럴까, 레퍼런스 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 소니 하면 엄청 좋았던 뭐 가전제품, 전자제품이었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어차피 잘 사용하지 않는 폰이기 때문에 액정이 작고 크기가 작은 휴대폰을 좀 찾았어요. 5.2인치라 그래갖고 덥숙 요거면 되겠다. 거기다가 스냅드래곤 835 4기가 64기가 내장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서 뭐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에 비교해도 성능이 떨어지는 건 거의 없다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딱 구입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위아래 베젤이 이미 이만큼씩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 정도 크기다 보니까 LG V40, V40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동일해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작은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만큼씩 베젤이 다 줄어들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까 폰도 몇 개 보여드렸지만 작년에 만든 스마트폰 아이폰 X부터 홍미노트 여러가지 폰과 디자인을 아무리 봐도 소니의 이런 독창적인 디자인은 이제는 한물 간 느낌이 좀 듭니다. 일부러 소니 제품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존에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소니 폰에 대해서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기본적으로 스펙은 나쁘지 않고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잘 돌아갑니다. 아직은 스냅드래곤 835 AP가 충분히 현역으로서 이제 한 세대 앞선 거 845밖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현역으로서 사용하기 괜찮고, 기본적인 UI는 구글 레퍼런스를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저는 이 설정 화면 같은 걸 보고 좀 살짝 좀 놀랐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8.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니 미러리스 알파7 마크2, RX1R2 이런 거 몇 가지 사용했었는데, 거기서 보던 그런 UI나 느낌을 이 전황에서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스마트폰 들어가서 카메라에서 이런 효과 같은 거 줄 때, 얘네 미러리스는 이런 효과를 카메라에서 주려면 돈 주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아이콘화 시켜갖고. 근데 얘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설정하면 보면 너무 단순해요. 저는 뭐 기능이 어디 있는지 처음에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안드로이드의 장점이라면 좀 이렇게 기능 설정도 자유롭게 다양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 제품 잡게 특징이 몇 개 보이는데, 듀얼 쇼크, 엑스박스 컨트롤러, 아니 엑스박스래요,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랑 연동되는 뭐 기능 이런 것도 몇 가지 있고,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소프트 버튼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넣어줄 수도 있을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다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위아래로 달아놨어요. 뭐 베젤을 넓히면서 이런 기능을 넣어갖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는 차라리 이거를 줄여놓고 이만큼 크기를 딱 베젤을 측면 베젤만큼만 나오게끔만 해도 한층 더 작아지고 좋아질 텐데 너무 큽니다. 디스플레이는 너무 작은 데다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리고 측면에 전원 버튼을 앞쪽 안쪽에 좀 넣어놔가지고 버튼이 잘못 누릴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버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은 카메라 버튼, 카메라 별도 버튼을 만들어놔서 요것만 눌러도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되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독특한 게 반셔터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반셔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엑스페리아가, 소니가 엑스페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상당히 잘 만든 센서 좋은 걸로 유명한데, 후기를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다라는 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인물 모드 같은 것도 제가 찾을 때는 없어요.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AI 같은 기능은 다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콘이 뜨면서 사람 형태, 뭐 어떤 거, 사물 이런 걸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폰이 조금만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게 단점으로 지적되네요. 얘네 유심은 저도 처음 봤어요. 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케이스 좀 벗겨볼게요. 얘네는 커버를, 방진방수 커버까지만 돼 있다고 합니다. 열어갖고 이렇게 빼고, 유심은 여기 안에 트레이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든 스마트폰이 핀을 이렇게 눌러갖고 슬롯을 벗기는 것과 달리 간단하게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괜찮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전반적인 폰의 느낌은 이미 한 세대가 아니라 한 두세 세대, 2, 3세대 정도 뒤에 디자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딱 첫 느낌이 옛날에 LG 프라다 폰 나왔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UI 같은 거는 레퍼런스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나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냥 괜찮다 싶은데, 요런 단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각진 디자인도 괜찮지만 너무 베젤을 두껍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디자인을 다 까먹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만렙을 찍은 상태고, 설정을 통해서도 그래픽을 한번 화면을 보면은 초고화질 최고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함은 없습니다. 화면 비율이 대부분 16:9, 18:9 이렇게 나오는데, 스마트폰에 비해서 얘는 약간 16:10 정도 돼 보이나요? 이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뭐 게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속도는, 전반적인 퍼포먼스 역시도 게임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형폰은 아니죠.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했다고 해서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 이런 거 고려해서 공시지원금 엄청 때려서 5만원 정도의 기기를 구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 소니 제품을 처음 쓰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존 다른 스마트폰에서 많이 부족한 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단점을 좀 얘기했는데, 5만원에 구입한다면은 괜찮습니다. 다만 제 가격 주고 산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